만약 전 세계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설마 영어가 안 돼서 이거를 해석 못했을 리는 없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주제를 넘겨서요.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 핵 관련해서 중간 단계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 실장과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가 묘하게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묘하게 일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4월 10일 날 한국 국민들이 선택하신 그 선거 결과를 두고 지금 아주 급하게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이 조 바이든과 만나서 대단히 많은 일을 이번에 하고 왔죠. 일본이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이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방위 조약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곧이어서 필리핀도 이 오커스에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도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난해쯤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오커스에 들어가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 하고는 지금 코트로 동맹이 또 있죠. 거기도 우리가 들어간다고 먼저 선수를 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핵 문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다음번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안보실 보좌관으로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콜비라는 사람이 한국, 너네들 우리랑 맺었던 무슨 뭐 해구산이나 이런 거 믿지 마. 우리가 그 해줄 용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 핵 무장하고 니네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윤 대통령 가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워싱턴 데클러레이션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정부의 주요한 안보보좌관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 입에서는 야, 그거 우리 미국이 해줄 수가 없어. 알아서 해. 니들끼리 스스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누구? 참 이럴 때는요, 현장을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한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호주의 멜버른을 갔어요. 그래서 호주에 그 두 파트너들과 만나서 2+2 회담을 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이 만드는 이 국제협력 체제에 일본도 들어가고 필리핀도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저인망식으로 중국을 막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국의 장호진인가요? 그 국가안보실장, 그 뭐 외교부 있었던 분 같은데, 그분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간 단계가 필요 없다, 고려할 용의가 없다. 이미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요, 백악관에서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 미국은 있다는 거고 한국은 없다라는 거고,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근데 또 대통령실, 이게 국가안보실 아니에요? 여기서 중간 단계는 없다.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 맞는 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 단계가 대통령실 발표한 것처럼 없다, 미국 측이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북한 핵과 관련해 갖고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 점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변인이 미국 고위층으로부터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는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미국 측의 입장을 묻는 미국의 소리 VOA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대화에는 전제 조건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첨언을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독자분들 가운데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호주 캔버라에도 직접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호주가 지금 다 털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아마도 그 랭귀지 프리덤이 있으신 분 같으네요. 리디아 임이라고 하는 분은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분석관들이 말한 것, 전 국민이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리디아임께서는요, 호주 캔버라, 호주의 수도죠, 수도 서울입니다. 직접 갔다 오셨고, 아마 3월까지 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하고 관련된 그죠? 호주의 지금 정권이 아마 친중국 정권으로 좀 바뀌었죠, 아마도. 그리고 무슨 뭐 광산업이라든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다 덮었다는데 뭐 거기에 검찰이라고 뭐 미국이나 한국 검찰하고 다르겠습니까? 돈 주는 사람들 말 잘 듣게 돼 있겠죠. 특히나 그 특수수사하고 하는 이런 검사들은요, 그 돈하고 접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그 돈에 다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게 거의 각국별로 직면해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리디아임은 지금 오커스에 한국이 들어가면 이제 망가집니다. 이렇게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괜찮으시면 저한테도 저희 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 이메일이요. dustwind7 at gmail.com이에요. dustwnd7 골뱅이하고 gmail.com 그쪽으로 한번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심도 있는 연구를 아마 해보신 분 같아요. 제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말씀 해주셔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왠지 모르게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엇박자가 되는 게요. 딴 게 아니라 4월 10일 기시다 후미오가 워싱턴을 다녀간 후에 벌어지고 있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뭐 몇 퍼센트 떠나서 어쨌든 192석을 야당 쪽에서 가져가고 108석을 여당에서 지금 의석수를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절반 이상이 좌파였네. 비록 한미 상호 간의 방위 조약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우리한테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순종적인 일본 사람들과 협조를 해야 되겠구나. 일본은 전쟁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무장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경항공모함을 갖다가 그냥 헬리콥터 싣고 다니는 거를
F-35B 수직 이착륙하는 F-35 스텔스기가 이제 그 배에서 싣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해군은요, 우리가 소쟁기 끌 때, 호미로 김맬 때 1930년대에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항공모함 탑재기를 만들었고 당시 미국 공군이 보유했던 비행기보다 더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어서 1941년 12월에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성공을 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이 무기를 만들게 되면요, 우리나라보다 잘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잘 만들어요. 지금 방위산업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한 4천조 원 규모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열심히만 하면 뭐 배, 잠수함, 야포, 탱크, 장갑차, 또 뭐 극초음속 미사일 등등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 지금 찬물이 끼얹어져 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이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일본은 아베 신조 때처럼 마찬가지로 미국과 서로 신뢰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이런 협조 관계로 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CC만 하면 됩니다 이러는 철딱선면 애들도 정치를 한다고 나와 있고, 지금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다수로 지금 차지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이 쌀쌀한 냉기류가 지금 4월 10일 이후에 급격하게 와요. 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혼자 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는데요. 만약에 일본에게 주도권을 뺏겨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대륙을 진출하고 북한 지역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린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미국이 신뢰하지 않을, 신뢰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제 방송에서도 얘기한 바 있겠지만 문재인 씨가 퇴임하기 한 달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당시 기재부 장관은 대동하지 않은 채 수출입은행장을 데리고 갔었어요. 이번 수원 지역에 출마했다 떨어진 봉중규라는 사람인데, 그들이 가서 이집트 측에게 EDCF, EDPF 대외경제개발협조자금이라는 걸 통해서 뭐 2존지 3존지를 빌려주고 그 돈 갖고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나 K2 흑표 전차를 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6억 달러,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북의 김정은이가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에게 지불해야 될 돈, 그 돈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에서 다 알았고 대한민국의 하는 행태에 대해서 몹시도 지금 불쾌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가 평양에 갔을 때 같이 갔던 방송중계 차량, 그리고 최첨단의 방송 장비들, 그 모두가 평양에 두고 왔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북한과 같은 공산사회주의 국가는 PAR, 파알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진영,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통상 지금 좀 주파수나 이런 것이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NTSC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장비나 차량은 북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미사일 발사 이동형 관제탑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크나큰 범죄를 저질러 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 지금 USB 문제까지 있죠. 그 모든 것을 조사하지 않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점차로 불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매우 됩니다. 매우 됩니다. 특히나 이번 총선 결과는요,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냉담하게 하는, 불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뢰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자, 보세요. 문재인 5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죠? 굉장히 미국이 싫어할 일만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회해 보려고 윤 대통령이 일본과도 회담을 먼저 가서 하고,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오고 또 미국을 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했죠. 꽤나 회복되는가 했는데 이번 총선 결과로 미국 사람들의 가슴이 확 냉담해졌다. 얼음장처럼 차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국가안보실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자, 중간 단계가 미국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제가 혹여라도 한다면 지난 15일 날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발표 2주년 토론회가 있었는데 자, 이때 미국 측에서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참가를 해서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미라 랩 후퍼라고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중간 단계를 언급한 거예요. 자, 영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더라고요. But we are also going to consider interim steps on what pathway to denuclearization, provided that these steps will make the region and the world safer. 자, 이 레프퍼 선임 보좌관이 한 얘기가 북한이 핵 보유국인 만큼 비핵화 대신에 위협이 감소되고 군축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 후퍼가 하는 얘기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나 만약 전 세계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두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만약에 설마 영어가 안 돼서 이거를 해석 못했을 리는 없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참 걱정스러운 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니까. 자, 그러면서 또 게리 세이모어라고 전 백악관에서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 했던 이 덥수룩한 수염기 들고 다니는 아저씨가 한 분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맺은 모든 합의나 다른 모든 협상은 항상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곱씹어봐야 될 얘기 아닙니까? 자,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 모든 협상은 항상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를 포함한다. 전 사실 미국의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도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과연 진정한 우리가 핵을 제거할 수 있다. 또 핵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가장 안타까운 게 김영삼 정부였죠. 당시 클린턴 정부가 북에 평양을 갖다가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영삼의 오판, 우리 민족끼리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오판을 했죠. 그 덕분에 북의 김정일이가 또 명주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는요. 이런 상황에 미국과 한국에 이런 그 불협화음이 나거나 이랬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쥐도 새도 모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레짐 체인지, 정권을 교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MQ-9 리퍼, 그 안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싣고 다니기도 하고요. 14시간 이상 채공을 하면서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미 항공사령부에서 내려주는 지령에 따라서 버튼 하나로 적의 수계를 제거해버립니다. 바로 이란의 술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해서 모처로 향하던 중 그 방법에 의해서 숫검정이로 변화된 적이 있었고 또 알 자와힐이라고 하는 알카에다의 수장이
똑같은 MQ-9 리퍼로 제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가장 가성비가 높아야 되겠죠. 물건을 샀을 때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물건의 효능은 뛰어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속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라도 미국 측에게 권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한반도에서 핏부림이 없는 깔끔한 클린업 작업을 해보자. 이런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 나라의 좀 안정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런 연후에 북쪽 지역을 교두보로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큰 양의 양털깎이 뿐만 아니라 각을 들어가자. 목살은 목살대로, 갈비살 갈비살대로, 다리살은 다리살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가자 라고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그러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니까 우리 그 장호진 그 안보실장도 미국이나 중국 이쪽은 안 해보고 동굴아파나 뭐 러시아 이쪽에 일을 해보시다가 차관을 거쳐서 그쪽까지 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메꾸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지금 공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본능적인 그 뭡니까 감각 그리고 정세를 갖다 꿰뚫어보는 정말 안투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안광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겸손함도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보면 그 대통령실에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그러다 보면은 큰일 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제 험준한 일이 생겼을 때 별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